한국 병신, 너도 병신.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방향은 다름 아닌 태국의 한 상점인데요. 도대체 이 상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누차라고 합니다. 방콕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카오산 로드에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로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매일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넘쳐나는 그야말로 태국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배낭여행가들과 자유로운 영혼들이 가득한 이 거리는 늘 활기차고 그 덕분에 저희 가게도 항상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똠얌꿍, 팟타이, 쏨땀, 그리고 카오팟 등 태국의 로컬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신선한 재료와 태국 특유의 향신료가 어우러진 요리들은 관광객들에게 태국의 진짜 맛을 전해주죠. 이 가게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해 오셨고 저는 그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야 하고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철학을 본받아 운영 중에 있죠. 그래서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은 태국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똠얌꿍 한 그릇을 맛보고 나서 이 맛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맛이라며 감탄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려던 참에 옆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제 친구 차야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차분하던 차야가 그날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누차, 큰일 났어.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 입국을 막고 있대. 차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차야를 쳐다보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이 왜 태국 사람들을 막아? 라고 물었습니다. 차야는 숨을 몰아쉬며 자기 동생이 한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동생이 입국 심사에서 이유도 없이 쫓겨났어. 한국이 이제 우리 태국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태국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니까. 차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고 정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그냥 쫓아냈겠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말하며 차야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차야는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니야. 한국은 이제 우리 같은 태국인들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라고 말하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차야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저 뭔가 오해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차야는 답답한 얼굴을 하며 토라진 듯 가게를 나갔고 저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야의 말을 듣고 난 후에도 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저희 가게에 찾아와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태국 음식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거든요. 가게는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갔고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큰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태국 관광을 잘 즐기고 있고 별다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차야가 잘못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 날 차야가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너 지금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럼 내가 뭘 좀 보여줄게. 차야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SNS에서 번지고 있는 밴 코리아 운동에 대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는 한국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을 여행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서 밴 코리아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커지고 있단 말이야? 저는 놀라서 차야에게 물었습니다. 차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응수해야지. 차야의 말은 확고했고 저는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야가 보여준 밴 코리아 운동이 점점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서서히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들과 태국의 연예인까지도 그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한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제품을 불매해야 해.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여행 가는 건 그만두자. 한국의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지 말자. 차야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와,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이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해? 차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희 가게를 찾아오고 있었고 그들이 태국 음식을 즐기며 기분 좋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 큰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야가 보여준 SNS의 반응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걸 보니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앞을 지나가던 몇몇 태국인들이 한국인 손님들을 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긴 한국인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야?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 가게는 제정신이야? 저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불편함과 걱정, 그리고 이 사태의 심각성이 몸소 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차야도 주민들의 말을 들은 건지 제게 말했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아누차, 이제 우리도 행동해야 할 때야.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욕먹을 거라고. 태국에서 매장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차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손님들도 있고 우리 가게는 예전처럼 잘 돌아가고 있어. 굳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차야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태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넌 지금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야. 만약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가게들이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몰라. 차야의 말은 그럴듯해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인 손님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흐름에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혼란스러운 생각이 가득했던 어느 날 차야는 자신의 기념품 가게 앞에 한국 국기의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배너를 내걸었습니다. 그 배너는 마치 태국인들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야는 그 배너를 가리키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이건 더 이상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야. 우리 태국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 분노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저는 그 순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을 계속 받다가는 국민들에게 가게가 외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는 차야의 말에 동조하며 차야를 따라 한국 국기의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진 배너를 가게 앞에 내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앞에 그 배너를 걸고 나니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가게 앞에 배너를 걸기도 전에 한국인 손님들이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카오살로드에는 한국 관광객이 잘 보이지 않았고 카오살로드가 점점 조용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가게를 찾아오고 있었지만 한국인 손님들이 점차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빠지면 우리 가게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차야가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태국 여행을 보이콧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대. 한국인들 역시 태국의 불매운동에 반발해 태국 여행은 가지 말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국을 불매하는 건데 왜 우리가 역으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는 차야에게 물었지만 차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해.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에 들어오려다가 배너를 보고 주춤거리며 떠나는 모습을 보니 한국 보이콧 이전에 화기애애했던 한국인 손님들과의 기억이 겹치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장으로서 마음을 다시 잡기로 마음 먹었어요. 한국은 태국을 차별하며 입국을 거부시켰고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렇지 않은 듯 태국에서 활개치는 모습이 불편한 인식을 준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처음엔 차야를 따라 호기롭게 벤코리아 운동을 진행했지만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는 떨어지는 매출에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차야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한국인들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희 가게의 수익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태국과 중국의 군사훈련도 진행하며 양국 간의 우호를 돈독히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야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겠구나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이동이 이뤄지는 나라이며 경제대국으로서 소비력도 강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차야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기념품 가게 앞에 중국 환영이라는 배너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야의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야의 매출도 크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한국 손님들이 빠진 자리도 이렇게 메울 수 있을 거야. 한국인 손님들이 없다고 해서 망할 일은 없겠지. 그래서 저도 중국 환영이라는 문구를 저희 가게 앞에 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르게 저희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가게는 곧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중국인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며 이 가게 음식 정말 잘하네 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가게에 활기가 돌아온 느낌이 들었죠. 매출도 예전처럼 회복되었고 이제는 정말 한국 손님 없이도 충분히 장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인 손님들은 저희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시도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건 가게 밖에서 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는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 앞을 쓸어야 했죠. 꽁초가 널브러진 가게 앞을 보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한 화장실은 항상 엉망진창이었어요. 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제대로 조준하지 않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다 말고 저희 직원들에게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고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라는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는 중국인 손님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며 화장실 청소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어요. 중국인들이 저희 가게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돈을 벌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이후에 가게 앞이 조금 조용해져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심상치 않은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와 밖으로 나가보니 한 중국인 관광객이 카오산 로드 정중앙에서 대놓고 똥을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말이 돼?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관광객들도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중국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일을 마친 뒤 뒤처리한 휴지도 바닥에 버리고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인들의 더러운 행위들로 인해서 상권은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오산 로드가 엉망이 되자 이를 본 다른 관광객들과 상인들은 불쾌함을 드러냈고 저 또한 그 상황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중간중간 경찰들이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뭐라 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게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게 앞에 걸린 한국 국기의 X 표시가 된 배너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서 여기서는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게 가게를 물려주셨던 저의 할아버지께서 가게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망설이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배너를 가리키며 여기 한국인 출입이 금지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고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하려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들어가도 된다고 말했고 한국인들은 계속 배너를 가리키며 한국 국기에 빨간 X 표시가 있는데 출입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제게 다그치듯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요즘 한국이 태국인을 입국 거부한다고 해서 저희도 대응 차원에서 저는 조심스레 설명을 시작하고 있던 찰나 할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저를 노려보시더니 뺨을 세게 후려치셨습니다. 저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게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저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그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한국 손님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당황스러워 변명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화가 나 있어서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제 말을 끊으시며 발로 배너를 걷어차셨습니다. 이딴 짓을 하는 게 장사냐? 이런 걸로 손님들을 쫓아내다니. 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할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무서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눈치를 보다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가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벙찐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결국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거면 가게 운영하지 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라면 더 이상 이 가게를 운영하게 둘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를 뒤로 하고 가게를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맞은 충격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님들은 이 상황에 어리둥절하다가 계산을 하고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저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퇴근하세요.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고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던 도중 옆 가게의 차야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안우차, 괜찮아? 할아버지가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지금이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차야는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야의 말에 휩쓸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서 차야를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차야를 무시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빠에게 할아버지에게 맞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최근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서 차야와 함께 벤 코리아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보이콧의 일환으로 가게에 한국 국기에 X 표시가 된 배너를 걸고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누차, 정말 너에게 실망이 크다. 지금 나라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라도 봐야 할 것 아니냐.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한 거야. 저는 그저 한국이 태국인을 입국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발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도리어 화를 내시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이유도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말을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한 거야. 아빠는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을 무작정 입국 거부하는 게 아니야. 태국에서 한국으로 간 불법 체류자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지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성매매나 마약 밀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불법 체류의 범죄까지 저지르며 한국에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게 태국인이라고 하더라. 한국 정부가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거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것뿐이야. 그 사실에 내가 다 부끄럽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해 버린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빠는 이어서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왜 한국에 그렇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참전하신 군인이셨어.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죽을 뻔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 군인들이 할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을 구해줬다고 하더라. 그 덕분에 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야.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살고 계신 거야. 할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할 때에도 한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챙겨주며 감사를 표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했고 할아버지의 가게에 먹칠을 한 것이었어요. 그저 차야와 함께 분노에 휩싸여 행동했고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한국 손님들을 거부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아빠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한국인 손님들이 남긴 리뷰부터 확인해봐. 만약 나쁜 리뷰가 없으면 그건 다행이니까 다시 한국인 손님들을 받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해. 이번 사건은 분명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보이며 서비스하렴. 그날 밤 저는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 혹시나 한국인 관광객들이 나쁜 리뷰를 남겼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별다른 리뷰는 달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빠는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번 사건은 명백히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가게로 돌아가 입구에 걸린 배너를 치우고 직원들에게도 한국 손님들을 다시 받자고 말했습니다. 옆 가게의 차야도 제가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불법 체류자가 그렇게 많다고?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 그런 줄도 모르고 여론을 그냥 따라버린 거네? 정말 부끄럽다. 라고 말하며 자기도 가게에 걸린 배너를 치우겠다고 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마음을 다잡고 벤 코리아 운동에 대한 진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을 보도했지. 그 이면에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나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반면 한국에서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벤코리아 운동에 쉽게 휘둘렸다는 사실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담아 가게 입구에 한국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한국어로 적어 걸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을 지지하는 태국인들이 저희 가게 앞에 몰려와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입구에 걸린 한국 환영 글귀를 보고 행동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상황을 중재시키려고 가게 밖을 나가려고 했죠. 그러던 그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나며 창문이 깨졌어요. 가게 안에는 돌이 굴러다녔고 가게 안에서 오픈 준비를 하던 직원들은 모두 놀랐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밖으로 뛰어나가 누가 그랬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돌을 던진 사람은 바로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그 중국인은 영어로 한국 병신, 너도 병신이라고 소리치며 웃고 있었고 그 주위에 있던 태국인들은 깔깔대며 중국인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한바탕 싸우려고 주먹을 드는 순간 직원들이 저를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걸 본 그들은 이미 모두 도망가 버린 뒤였죠. 경찰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배너와 관련해 반한 세력들에게 반감을 산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경찰은 가게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창문을 깨트린 범인을 잡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가게를 정리하자고 말하고 깨진 창문을 정리하고 떨어진 파편을 치운 후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그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걱정에 쌓여 한숨만 내쉬셨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국인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한국인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도 저는 꿋꿋이 사과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벤코리아 운동에 휩싸여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한국인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태국인들도 이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후폭풍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라며 말이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사과할 것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정은 묻어두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